한국문화 콘텐츠 연구원 소호쿨 국장의 불교로 세상 읽기입니다. 두 여인에게 두 끼의 식사와 하룻밤 숙박 신세를 진 늙은 스님이 그 은혜를 갚습니다. 그런데 그 맞춤형으로 보답하는 물건이 조금 그렇습니다. 스님의 생각과 여인의 생각이 서로 맞기도 하고 서로 어긋나기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부터 들으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외롭고 가난한 여인이 자식도 없이 혼자 살고 있었는데 품성이 좋고 근면 성실한 데다 남편이 세상을 버린 지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남편에 대한 의리를 여일하게 유지해서 원근의 칭찬이 자자하였다. 하루는 날이 저물어 가는데 어떤 늙은 스님이 찾아와 석장으로 살인문을 두드리며 하룻밤 자고 가기를 청했다. 여인은 부끄러워 얼굴을 붉히면서도 거절의 뜻을 정중하게 나타냈다. 저희 집은 워낙 가난하여 스님께 제대로 된 음식을 대접해드릴 수 없는 데다가 남정네까지도 없습니다. 더구나 방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야 무슨 말을 들어도 괜찮지만 돌을 닦는 큰 스님께는 폐가 될 것입니다. 큰 스님,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지만 도저히 청을 받아들일 형편이 아닙니다. 다른 집으로 가시면 어떨까요? 노승이 곤란한 표정으로 거듭 간청했다. 이미 날이 어두웠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하룻밤만 허락하시면 시주의 공덕이 크겠습니다. 게다가 노승을 남자 취급해 주시는 것은 고맙지만 그런 것을 따지기에는 소승이 너무 늙었습니다. 늙은 스님의 딱한 사정을 물리치기에는 마음이 너무 착하고 여린 여인은 스님이 하룻밤 머무는 것을 허락했다. 그런 다음 내일 아침 먹으려고 남겨둔 시래기죽을 데워서 저녁 공양으로 올리니 허기에 지친 노승은 그릇의 바닥이 보일 때까지 바악바악 긁어가면서 달게 자셨다. 근래 먹은 음식 가운데 가장 맛있었습니다. 여인은 연배를 생각해 스님께는 아랫목을 내주고 자신은 윗목을 차지한 다음 옷을 입은 채 그대로 잠자리에 들었다. 환경이 바뀌어서 그렇겠지. 두 사람은 잠이 오지 않아서 끙끙댔다. 노승은 잠든 척하면서 자신의 다리를 여인의 다리 위에 걸쳤다. 그러자 여인은 양손으로 공손히 다리를 내려놓았다. 얼마 후 노승은 한 손을 여인의 젖가슴 위로 올려놓았다. 이 역시 두 손으로 공손히 내려놓으면서 여인이 중얼거렸다. 큰 스님께서 많이 피곤하신가 보다. 그럭저럭 무사히 밤이 지나가니 마침내 닭이 울고 날이 밝았다. 일찍 일어난 여인은 옆집에 가서 쌀 몇 줌을 빌려서는 하얀 밥을 정성껏 지어 노승에게 올렸다. 밥은 쌀밥인데 반찬은 겨우 무청 김치에 무청 시래기국이라서 여인은 마음이 안 좋았다. 큰 스님, 용서하십시오. 반찬이 부실합니다. 아이고, 보살님, 소승이 무청으로 만든 김치와 시래기국을 제일 좋아하는지 어떻게 아셨습니까? 정말로 맛있는지 쩝쩝거리며 달게 먹더니 숭늉을 마시면서 노승이 말했다. 보살님, 볏짚 있으면 몇 단만 주시겠습니까? 여인이 볏짚 몇 단을 스님에게 주자 노승은 그것으로 즉석에서 가만히 한 장을 짰다. 그것을 여인에게 주면서 말했다. 보살님의 다정한 마음씨와 후덕하는 애를 보답할 길이 없어서 이놈으로 대신하려 합니다. 이에 여인이 가만히를 받아들고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려고 고개를 들었는데 홀연 노승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여인은 순간 어리벙벙해져서 멍하니 서 있었다. 그러다가 문득 들고 있던 가마니가 무거워진 것 같아서 그 속을 들여다보았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가마니 속엔 쌀이 가득 들어 있었다. 여인은 쌀을 항아리 속에 옮기고 난 후 가마니는 부엌 한쪽에 두었다. 그런데 조금 후에 보니 가마니에 또다시 쌀이 가득 찼다. 여인은 부지 중에 자기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먹은 쌀보다 더 많은 쌀을 그녀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돌연 죽은 남편이 생각나면서 가슴이 찢어지듯 아려왔다. 쌀밥을 해서는 배를 동동 두드리면서 먹는 모습을 옆에서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사람
평생의 소원이었는데. 이로써 여인은 큰 부자가 되었는데 이 소문을 이웃 마을에 사는 욕심 많은 과부가 들었다. 나에게도 중이 와서 자게 되면 그 과부처럼 하겠다. 노승이 찾아오기를 고대하고 있던 어느 날 땅거미가 질 무렵 한 노승이 찾아와 하룻밤 묵고 가기를 청했다. 이게 웬 떡인가? 욕심 많은 여인은 늙은 스님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솔개가 병아리를 채듯 스님을 채서 살인문 안으로 들이고는 저녁밥을 대접한 다음 한 방에서 잤다. 여인은 자는 척하면서 먼저 자신의 다리를 노승의 배 위에 얹었다. 그러자 노승은 권녀의 다리를 잡아서는 내려놓았다. 밤새도록 이렇게 하기를 무수하게 하다가 마침내 아침이 되었다. 일찍 일어난 여인은 아침밥을 지어 노승을 대접했다. 노승은 밥을 다 먹자 여인에게 볏짚을 달라고 했다. 옳지, 드디어 때가 왔구나 하고 욕심 많은 여인은 볏짚 수십 단을 노승에게 갖다 주었다. 노승은 그 자리에서 가만히 여러 장을 짜서 여인에게 주고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떠났다. 시주의 은혜를 보살님이 좋아하시는 것으로 보답하니 소승의 마음이 무척 좋습니다. 여인은 됐다. 하고 두 손을 치고 기뻐하면서 가만히 속을 들여다봤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여러 장의 가만히 속에는 쌀이 아니라 남자의 약물이 가득 들어 있었다. 놀란 여인이 가마솥 뚜껑으로 덮자 이번에는 가마솥 속에도 약물이 가득 찼다. 그래서 그것을 우물에 던졌는데 우물 안에도 약물이 가득했다. 마침내 온 집안을 가득 메운 약물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야단법석을 피면서 여인의 뒤를 쫓아다녔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설명에 올리겠습니다. 자자하다는 여러 사람의 입에 오르내려 떠들썩하다는 뜻입니다. 석장은 승려가 짚고 다니는 지팡이입니다. 아랫부분은 상 하나 뿔로 만들고 가운데 부분은 나무로 만들며 그리고 윗부분은 주석으로 만듭니다. 탑 모양인 윗부분에는 큰 고리가 있고 그 고리에 작은 고리를 여러 개 달아 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남정네는 여자들이 사내를 가리켜 이르는 말입니다. 시주는 조건 없이 절이나 승려에게 물건을 베풀어주는 일 또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그런 사람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약물은 음경, 즉 남자의 외부 생식기입니다. 촌다메이는 조선 성종 연간에 강희맹이 우리나라 민간에 떠돌아다니던 여러 우스갯소리를 모아 기록한 책입니다. 현재 원본은 전해지지 않지만 일부 파편들이 고려대학교 도서관과 고금소총에 남아 있습니다. 참고문헌 및 자료 출처 소개에 올리겠습니다. 한문본 촌다메이와 고금소총을 참고했습니다. 또 민속자료 간행회에서 나온 고금소총과 유화수와 이월영 선생이 옮긴 고금소총, 그리고 정상우 선생이 엮은 고금소총도 참고했습니다. 또 김영균 선생이 편저한 한국의 해학과 육담, 그리고 김준현 교수가 옮긴 조선 후기 성소화선집도 참고했습니다. 그리고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기사와 사진도 참고했습니다. 지역의 문화 누리집에서 곡식을 갈무리하려고 지프로 짠 섬, 가마니에 대한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신정의 기사, 솔개 이야기를 참고했습니다. 또 조선시대 화가, 김홍도, 신윤복, 김준곤, 그리고 김득신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또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도 참고했습니다. 또 픽스타, 1238F와 핀터레스트 그리고 게티 이미지뱅크의 사진도 빌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소쿨 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 오전 10시에 이야기를 올립니다.